주말 아침부터 사다리 차 소리와 이삿짐 나르는 아저씨들 목소리가 꽤나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이게 대체 뭐야? 아침 대바람부터 잠도 못 자게 승질이 났다. 이사를 하려면 오전에 하던지 평일에 할 것이지 일요일 아침에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제 대학 동기들과 늦게까지 노느라 새벽 늦게 잠들어서인지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는데 아침잠까지 못 자게 생겼으니 짜증이 욱하고 올라왔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오전 내내 침대에서 뒹굴다가 점심 식사하려고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띵동띵동 누군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웠죠. 죄송해서 빵 좀 가져왔는데 드세요. 현관문 앞에서 아내와 대화하며 서 있는 사람은 160이 훌쩍 넘는 키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배우 송지효님을 무척이나 닮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근교장흥 대곡유원지에 야유회를 갔다가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몸보신하고 싶다는 직원들을 위해 찾은 곳이 맛집으로 유명한 닭백숙 식당이었죠. 계곡물이 어찌나 깨끗한지 멀리서 봐도 작은 물고기가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한눈에 봐도 시원함이 가득 느껴지는 계곡. 계곡 바로 옆에서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먹으면서 힐링을 즐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낯선 사내와 함께 구석자리에서 달달하게 데이트하는 옆집 여자를 목격한 거예요. 뒤늦게 자기 쪽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나를 발견하고는 몇 초 동안이나 옆집 여자와 눈빛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애써 나를 외면하며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내연남이 분명한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퇴근길 지하 주차장에서 옆집 여자를 그 시간에 꼭 운명처럼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잠깐 동안 외면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내 쪽으로 다가와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는 저기 그날 닭백숙집에서 저를 보신 거 맞죠?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잠시 머뭇거리다. 아, 네, 바람 피우는 거 다 봤습니다. 직설적인 대답에 그녀가 다소 당황을 하더군요. 아, 그러셨구나. 그 남자와 바람 피운 건 아니고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친구예요. 저야 괜찮습니다. 신경 쓰실 것 없어요. 뭐 기용엄마 사생활인데 제가 나서서 만나지 마라 만나라 할 수 있나요? 그럼 저 그날 외간 남자와 식당에서 봤다는 건 아저씨만 알고 있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뭐하러 하고 다닙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아직 말 안 했는걸요. 아저씨, 고마워요. 고마우면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던가요. 작은 성이라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 그럼 커피 사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난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 잔 사달라는 거죠.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다 술까지 한잔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말들, 남에겐 쉽게 못할 얘기들, 심지어 가슴속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그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으니 그녀가 특유의 코를 찡긋거리며 웃더니 저 보기보다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래서 무조건 밀고 나가기로 마음먹고 언제 시간 되세요? 하고 물었다. 토요일 오후에 시간이 괜찮긴 한데. 아, 그래요. 말 나온 김에 토요일 오후에 우리 데이트나 한번 합시다. 그녀도 내가 고마웠던지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를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큰일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순간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묘한 감정에 휩쓸렸다. 이윽고 기다리던 토요일 날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추어 그녀를 처음 보았던 장흥 계곡유원지로 갔더니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가 보인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해서 주차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룡 엄마, 오늘따라 더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결혼 10년 차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들 녀석 초등학교 학군 문제로 7년 넘게 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소문이 난 이 동네로 아파트 매매가의 70% 정도를 대출받아 무리해서 이사 온 지도 3년째다. 나는 늘 회사 일로 바빠 아파트 입주민들과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이라야. 우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는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들 뿐. 그중 옆집 사는 기룡 엄마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타입이었다. 애들이 서로 동갑이라 친해서인지 엄마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친해진 모양인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를 왔다. 나는 기룡 아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 집에 허구한 날 놀러와 자주 부딪히는 기룡 엄마와는 가끔 장난도 칠 정도로 지내게 되었다. 기룡이가 우리 아들과 같은 7살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마누라한테 듣기로는 옆집 여자 나이는 37살이라고 들었다. 하루는 기룡 아빠가 지방 출장을 갔다며 그녀가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아내와 셋이서 맥주를 한잔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이 마침 주말이라 새벽 2시에 프로미어리그 토트넘 경기가 있어 봐야 한다고 했더니 그녀도 토트넘 팬이라면서 나와 함께 축구 보다가 자러 가야겠다고 한다. 마누라는 또 축구 이야기냐며 지긋지긋하단 표정을 짓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거실엔 기룡 엄마와 나 둘만 남았다. 토트넘이 3대2로 극적인 펠레스코어로 역전승을 했다. 한 골차 경기로 끝까지 동점 상황을 만들려는 뒤처지는 쪽과 리드를 유지하려는 앞서는 쪽이 서로 다투며 엎치락 뒤치락거리며 양팀 모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를 하다 종료 3분 전 토트넘이 극적으로 승리하는 순간 옆에 있던 그녀와 손뼉도 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은 편한 친구 사이 같아 보였다. 기룡 아빠는 주말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평일에는 지방 출장이 잦았다. 한 번씩 일이 있다며 집에는 일주일 내내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어. 기룡 엄마는 매일 우리 집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늦게까지 놀았던 적도 많았다. 나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이나 좋아해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마누라를 데리고 노래방에 자주 갔다. 한 번은 기룡 엄마와 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반주를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진 나는 마누라와 기룡 엄마 두 여자를 데리고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아무도 없는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옆집 여자가 아구찜을 들고 찾아왔다. 옆집 여자는 아내의 부탁으로 내 저녁밥을 챙겨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배고플 때니 저녁상 차리기 전에 과일이라도 먹고 있으라며 앞치마를 하고 싱크대 앞에서 과일을 씻고 나는 식탁에 앉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룡 엄마와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기룡 엄마, 오늘 새벽 4시에 토트넘이랑 아스날 경기가 있는데 우리 치맥 한잔 하면서 같이 보실래요?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 런던 북부의 축구팀들인 아스날 FC와 토트넘 호스퍼 FC가 벌이는 더비 매치를 일컫는데 양 팀 간의 라이벌 의식도 매우 극대화된 상태여서 지역 라이벌 매치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기룡 엄마의 외도 현장까지 목격하게 되고 몰래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수개월간 만나오던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옆집 아저씨에게 들통이 나면서 어떻게 옆집 여자와 그럴 수가 있냐며 우리 집안에도 난리가 났다. 두 집안이 떠들썩하니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고 결국 그 동네를 떠나면서 그녀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난리 피우는 거 내가 울며불며 빌었고 애가 좀 있으면 입학하는데 아빠 없이 학교 보낼 거냐 타이르고 타일러 겨우 이혼만은 면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차도 빼앗기고 신용카드 심지어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다면서 결혼반지까지 빼앗겨. 완전 거지꼴로 전락하여 한 달에 교통비 외 용돈 30만 원 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아내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다 필요 없고 집에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살라네요. 바람 피운 거 들키고 나서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고 지금은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며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고 얼마 전까지는 이게 최선이라 믿었죠.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으니 아내와의 사이도 조금씩 좋아지는 듯 싶었어요. 근데 바람 피우고 1년이나 지났지만 평소 잘 지내다가도 아내가 한 번씩 울컥하며 분해서 못 살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며 속 편하게 TV 보면서 웃는 내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며 꼴 보기 싫다고 또 한바탕 싸우고. 바람 피운 거 미안해서 그동안 아내에게 더욱 잘하려 노력하고 이제껏 돈이나 벌어다 주면서 불평불만 한 번 없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주운 글씨처럼 그 일을 꺼집어내어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내가 하는 말은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지 왜 하필이면 친자매처럼 지내던 기룡엄마와 바람을 피웠냐며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바람 피운 거 걸리고 나서부터 지금껏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서로 힘들어하며 한 집에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혼이 꼭 나쁜 결정만은 아닌 듯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